자리에 앉으세요. 네. 이제는 구조적인 정리, 빛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면을 왜 생각하냐면 공간에서 방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면 하나만 만져질 것 같은 방향감인데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빛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윗면 구조, 밑면 구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기인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 색만 보고 그림을 사람들 보면 뭐 사람들이 색이 그림에서 색이 전부인 것처럼 색부터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망치는 길의 제 첫 번째 조항이죠. 색을 추구하다 보면은 빛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빛을 추구하다가 색을 이용해야 되는데 색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진을 베끼면은 색에 치중하게 되니까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색을 바를 건가 고민하는 거는 빛을 벌써 망각하고 있는 거죠. 항상 구조, 위에 빛을 향한 윗면 구조와 빛을 외면하고 있는 밑면 구조. 일단 간단하게 위 아래로 구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구조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풍경화를 볼 때 위로 잡히는 거. 하늘은 뭘까요? 하늘은 멀리 보이는 하늘은 벽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밑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하늘을 만진다면 이렇게 만져질 것 같은 방향이지 하늘이 윗면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윗면은 뭔가요? 구름의 밝은 쪽이죠. 근데 그것도 완벽한 윗면은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완벽한 윗면이 보이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겠죠. 그러면 뭘까요? 저게 윗면 비슷한 옆면이죠. 그죠? 빛을 향한 약간 사이드의 모서리 같은, 그래서 밝기는 엄청 밝은데 완벽한 윗면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쨌든 그거보다 밝은 게 없기 때문에 거기를 철저하게 남겨야 됩니다. 제가 윗면 구조로 가는 자리는 무조건 그리지 말아라. 그리더라도 색채가 있어서 그리더라도 지금 여기 파도를 그린 것처럼 칠만 하지 비비지 말라. 비비면 무슨 문제가 있냐? 밑면 구조처럼 채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늘을 그리는데 하늘 색깔을 가라앉는 색깔로 칠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늘을 막 숙색으로 칠한다거나, 응? 밤색, 연한 밤색, 베이지색으로 막 칠한다거나 이러면 채도가 떨어지니까 하늘이 느낌이 막 이상해지죠. 칙칙해지죠. 그럼 뭘까요? 저런 자리는 생각보다 저 푸른 바다, 약간 터키 그린, 피코크 그린 이런 맑은 느낌이 있는 것처럼 색의 감이 발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탄 같으면 비비지 않아야 돼요. 비볐다 하면은 색을 혼색하는 개념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자, 제가 밑면 구조를 무조건 비빌 수 있다라고 가정을 둔 게 바로 여기에요.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 여기는 이렇게 비빌 수 있어요. 이거를 목탄은 비비고 또 비비고 비비고 또 비비고 그러면 그림이 연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진한 색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마루타를 이런 데 해서 여기를 진하게 목탄 휴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릴 때부터 좀 목탄이 진하게 안 나오네. 이걸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해놨을 때 휴지를 너무 세게 뭉치지 말고 가볍게 뭉쳐서 여기서는 밑면이니까 한 번에 진한 색을 냅니다. 그래서 비벼서 이렇게 해서 냅니다. 이게 비비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리는 거예요. 유화 같으면은 단번에 어두운 색을 확 바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때 미리 섞어놓은 가라앉는 어둠의 색채를 확 바르는 거예요. 렘브란트는 그렇게 얘기했죠. 어쨌든 어둠은 처음부터 칙칙한 색깔, 가라앉는 색깔로 이렇게 비벼서 확 밑면을 잡아 들어갑니다. 이걸 빛을 잡는다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잡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이러다가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왔어요. 야, 윗면으로 잡힐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채도가 살아나야 돼요. 이게 비비다가 손이 막 나가면 안 돼요. 가다가 말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다가 말았어요. 그러면 다시 맑아져요. 진해더라도 음면이 아닌 거예요. 채도가 높으면 음면이 아닌 거예요. 사과의 윗면이, 빨간 사과의 윗면이 빨갛죠? 그럼 어떻게 그려요?
칠해서 비비지 않아야 돼요. 비비면 사진같이 돼요. 흑백 사진처럼. 근데 못 그린 게 돼요. 사람들 다 비벼서 합니다. 뭐 연필하면 열심히 깔아요. 까는 자리는 밑면 구조에서 까는 것이지 윗면에서는 단번에 진하게 칠해요. 그러면 까만 목탄이나 연필을 색을 대더라도 멀리서 보면 톤이 맞으면 빨간 사과처럼 느껴져요. 왜? 색채감이 그러니까 채도를 높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필도 밝은 데서 진한 색깔을 바를 때는 한 번에 확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사람 머리를 그릴 때 머리카락을 그릴 때 윗면에 진한 머리카락은 한 번에 확 그리는 것이지 여러 번 깔면은 망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 보세요. 그림을 초보가 그리는 사람들은 다 검어타름 열심히 그립니다. 열심히 그리면 망치는 거예요. 진한 색이라고 해서 윗면과 밑면을 구분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걸 해놓고 저 뒤에 파도를 무조건 바다를 다 비벼놓다. 그럼 뭐예요? 흑백 사진이 돼요.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 자리는 이렇게 적당한 자리에서 여기는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화 같아도 이런 방법을 할 수 있어요. 미리 싹 가라앉는 색깔로 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백칠한 듯이 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여기가. 물론 이렇게 해서 또 그릴 수도 있지만 목탄은 조심해야 돼요. 한번 심하게 깔리면 사실 안 빠지고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유화도 그런데 유화는 그래도 불투명으로 여러 번 극복할 수가 있지만 목탄은 그게 까다롭습니다. 생각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 이제 기어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싹 드리워지는 느낌이 나죠. 그죠? 이게 바로 채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거, 채도를 높게 잡느냐, 낮게 잡느냐의 차이가 윗면이냐 밑면 구조냐, 이거를 잘 머리에 넣어야 돼요. 이거 지금 사실 이거 인터넷 강의하면서 그림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저런 게 있었구나 하고 놀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형태에 급급해요. 형태는 무조건 중요한 거고 완성할 때 형태도 완성돼야 되지만 그건 대기만성으로 가야지. 형태 미리 다 떠놓고 더 이상 그릴 게 없을 정도로 떠놓고 그럼 뭐예요? 시작과 동시에 망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아니라 깊이를 그리고 구조를 그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데 형태는 대기만성형 뭐냐 해가면서 차츰차츰 이룩되도록 계속 되는 거예요. 미리 완성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구름을 멋지게 그릴 수 있지만 안 그리고 밑면에 내가 공간을 이렇게 밑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을 먼저 내는 것이 크게 중요해요. 바다 안 비볐어요, 그죠? 자, 바다가 위로 떠오르죠. 그죠? 위로 잡히는 느낌이 나는 게 이게 채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위에 면은 그리지 않거나 그리더라도 비비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럼 구름은 당연히 하늘은 멀리서 바라보는 밑면 구조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게 쓱 비비면서, 왜냐면 빛이 이건 산란하기 때문에 하늘에 빛이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또 싹 비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하지만 이 구름의 밑면은 확실히 하늘보다는 채도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가라앉혀도 괜찮은 거예요. 왜? 손으로 만지면 확실한 밑면이 잡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귀신 조화처럼 그림이 그려져요. 자, 해구 비비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비비는데, 그래서 아까 내가 조금 덜 그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걸 만끽해서 목탄으로 충분히 그려놓고 해다가 또 칠하고 이러면은 산만해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려놓고 그릴 때 이게 붓이라고 했어요. 휴지는 붓이에요. 예전엔 빵으로 했는데 많은 화가들이 그때는 뭐 휴지 같은 거 이런 거 없었나 봐요. 그렇죠? 빵으로 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밑면이 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그리워지도록. 그리고 함부로 일단 비비고 하면 망쳐요. 내가 충분히 밑면으로 빛이 가라앉는 자리가 어딘가를 계속적으로 느껴가면서 하늘의 형태를 느끼는 게 아니라, 구름의 형태를 느끼는 게 아니라 밑면의 방향감을 느끼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은 피터팬이 돼가지고 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어느 쪽으로 만질까, 밑면으로 만질까 옆면으로 만질까 하면서 그리는 것이지, 형태를 맨날 베끼듯이 그리는 사람은 뭐예요?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뭐 내가 사진기가 돼서 들이다 베끼기만 하자, 그건 재미없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피터팬이 돼서 하늘의 구름을 내 마음대로 띄워야 돼요. 이렇게 띄우면은 이게 쓱
가벼운 자리는 빛을 받고 가볍지 않은 자리만 밑면으로 잡힙니다. 이것도 한 번에 싹 비비지 않고 할 듯 말 듯 하는 건 빛이 투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와장창 그리지는 않습니다. 또 비빌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 싹 비벼 놓으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손으로 회복할 수는 어느 정도는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가면서 조금 더 욕심 나는 자리는 그때 부분적으로 조금씩 더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그것도 해놓고 비비고 이런 게 아니라 가볍게 주위보다 이렇게 느낌을 보탤 수 있도록 그런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늘은 스카이블루 이거는 너무 맑기 때문에 지금 하늘이 굉장히 파랗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깔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먹구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어두워져가지고 왜 곧 비가 내릴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하늘은 나중에 이 목탄을 살려가지고 그래서 채도감을 다시 올려줘야 돼요. 빛을 살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손으로 그리게 되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여기 노을이 지는 자리에 빛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싹싹 휴지를 비비면 다 죽어서 먹구름이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이렇게 손으로 그리게 되면 이 빛이 휴지를 비빈 것보다 빛이 살아 있어서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손과 휴지는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계속 쓰면은 색깔이 노리끼리하게 가라앉지 않고 살짝 떠오르면서 빛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직도 빛이 있네라고 느껴지는 그 감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덩어리를 낼 때 위에 면 말고 밑에 면 되는 자리는 얼마든지 지금도 비빌 수가 있어요. 자, 파도의 밑면이 되는 자리 여기도 밑면이고 조개 껍데기처럼 밑면이 옆면이겠죠. 이렇게 옆면이 있는 자리도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면서 그 자리를 약간 어떻게 할까요? 손톱을 쓰듯이 그래서 손톱을 쓰듯이 비빌 때 이걸 뾰족하게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이렇게 해서 이 부위만 이렇게 비벼주면 이게 하나의 두께처럼 나타납니다. 자, 요것만 밑면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거는 밑면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밑면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해주고 이게 사실 여기도 밑면이 될랑말랑 이런 자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는 휴지를 이게 붓이라 했어요. 붓 쓰듯이 그런 자리를 이렇게 채도를 가라앉히면서 약간씩 이렇게 해주면서 붓이기 때문에 묘사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렇게. 그리고 멀리 있는 자리는 멀기 때문에 싹 가라앉혀줘야 돼요. 물론 하늘처럼 이렇게 비비지는 않고 멀리 있기 때문에 약간은 멀리 입자를 가라앉힐 수 있어요. 이거를 채도를 이게 혼색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너무 죽지 않도록 하늘과 맞닿은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살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만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확실히 여기가 채도가 있기 때문에 바다보다는 얘가 환해도 비볐기 때문에 가라앉는 게 돼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 더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더라도 휴지로 싹싹 이렇게 비벼지게 되면 얘는 밑면으로 기어 들어가고 나중에 기껏해야 손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러면 계속 윗면으로 남습니다. 이게 오늘 배운 것 중에 너무 중요한 게 채도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중채도를 쓰는 자리가 있어요. 윗면이 아니라 이렇게 앞면, 밑면이 아니라 앞면인 자리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그늘이 돼서 밑면이라 비우고 앞면인데 여기 그늘이기 때문에 깐 거예요. 그럼 여기는 빛을 받았죠. 그러면 위에 면은 안 그리지만 앞에 면은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그립니다. 근데 이거를 비비면 큰일 나고 이렇게 살려서 채도를 여기서 색채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화할 때는 이거를 가라앉는 색으로 하지 않습니다. 맑은 색으로 하지. 이렇게 해서 중간 단계를 그리고 위에 면을 안 그려요. 그러면 덩어리의 3대 요소라고 했어요. 위, 옆, 밑. 그 세 개. 1, 3, 5단계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남기는 자리와 그늘이 되는 자리 세 개가 부딪히면은 입체감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간 단계는 그냥 목탄으로만 그리지만 않고 섞여요. 비비는 것도 약간은 있고 그냥 목탄으로 그린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섞여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도 더 그릴 수 있지만 일부러 안 그리는 거예요. 항상 윗면은 끝까지 안 그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기에 밝은 자리, 파도 여기도 웬만하면 안 그리고 밑에 면만 그립니다. 자, 이걸 계속 그리면서 이거 사실상
이렇게 안 그리고 전체 비벼가지고 열심히 형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같이 돼요. 저는 사진같이 안 그리죠, 그죠? 기운 생동하게 앞에 팍 치는 것처럼 예, 그 액션이 있게끔, 그죠? 무브먼트가 느껴지게끔 속도감 있게 그렸죠. 파돌 그리는데 맹기작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획도 힘 있게, 필치감 있게 그리고 앞으로 나온 이런 자리에서는 중간 단계처럼 여기서는 채도가 살아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 안 비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윗면으로 오기 전에 중간 단계고 이건 밑면이기 때문에 비볐어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이제 사람도 인체도 그리게 되고 또 뭐예요? 정물도 그리게 되는데 이게 똑같아요. 그림은 다 똑같아요. 형태만 다를 뿐이고 소재가 다를 뿐이지 그림의 내용, 이 개념은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 그 막 헤매잖아요, 그죠? 형태 막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조금만 틀리면 안 될까봐 그냥 막 슬라이드로 베끼고 막 난리치는데 그거에 매이지 마세요. 저는 뭐 어렸을 때 극사실화를 그렸지만은 아무렇게나 그래도 형태는 저는 안 틀리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림을 자꾸 그려보면은 그거 말고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설명한 이 공간에 대해서 구조에 관계된 채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것만 이해해도 이 그림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자, 제가 오늘 그린 거 요 정도까지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초벌까지 초벌, 중벌 들어가기 그 직전까지는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림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잡힌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림을 시작하기가 좋았죠. 이렇게 밑바탕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계속 흥미롭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그 어떤 것을 그려도 똑같이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그거를 방법으로 이해하면 그림은 죽어도 방법만을 생각하고 기술로 이해하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부 개념이에요. 그 왜 과학자들이 그 공식으로 수학식으로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원리가 있어요. 그거를 늘 연구해야 돼요. 과거에는 화가는 무조건 과학자들, 수학자들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분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처럼 그 시를 읊듯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적으로 아주 좀 집요할 정도로 편집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정말 한번 잘 활용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중간으로 들어가기 전 하지만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예, 훨씬 나요. 저는 초보를 갖고 완전 나요. 지금 몇 시?